지난 4.13 총선에서 불과 26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인천 부평갑. 결국은 그 투표함과 투표지가 봉인이 됩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제기한 투표지 보전 신청을 법원이 어제 받아들인 건데요.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첫 불복 사례이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관심이 컸습니다. 특히 문 의원은 거소투표라는 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지적하고 있어서요. 자,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연결을 해보죠. 문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안녕하시냐는 인사는 제가 못 드리겠네요, 차마. 괜찮습니다. 네. 아쉽지만은, 선거 재판에서 또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예.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예. 앞으로 또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증거 보전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보전될 선거 자료가 한 12개 된다고요? 네네. 어떤 겁니까? 투표함이 주로죠. 투표함, 투표지, 그다음에 CCTV, 예.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집계표, 모든 이제 선거 관련, 투표 관련 서류들이 다 그대로 보전. 보존이 됐습니다. 예, 12개 전부 다. 네.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역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째는 당선 불소송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개표를 좀 다시 해서 표를 다시 점검해보자 그런 겁니다. 제가 참관인으로부터 어제 우연히 얘기를 들었는데, 예. 기계식 분류하는 기계식 개표기도 상당한 일부 오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표가 엉뚱한 대로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기계식으로 표 분류하는데 그게 엉뚱한 대로 떨어지는 걸 참관인이 봤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참관인이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참관이 보고 이제 그걸 시정을 했는데, 초반에는 시정을 했는데, 예. 밤 12시가 넘어가니까 힘들고 피곤해서 이제 적당히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반에는 다 지적을 해서 그거를 바꿨다. 예, 근데 혹시라도 예. 자기가 못 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문제 제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소투표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거소투표라는 것은 이제 정식적으로 조금 박약한 노약자나 예. 정신적으로 좀 지체되는 분들이 하는 투표거든요. 요양소 같은 데서 투표를 예. 자체 투표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참관인도 없고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해서 투표하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 참관인들이 보니까 동그라미를 크게 멋있게 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동그라미가 있어서 한 사람이 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노약자들의 요양소 같은 데서 투표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거소투표인데, 네네. 그럼 거기는 투표용 공식 도장이 아니라 일반 볼펜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도 되고 갈매기 쳐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유효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냥 동그라미만 쳐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표기를 이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엄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예? 대리 투표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릉에서 그런 거 적발이 돼가지고 성만이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건 같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리 투표를 지금 적발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증거를 확보한 건 아닌데, 예. 참관인들이 보니까 동그라미 크게 멋있게 쳤더라는 거예요. 아주 동그랗게. 근데 일반 보통 사람도 끼기 어려운 정도로 동그랗게 크게 아주 그야말로 멋있게 쳤는데, 그것이 몇 개 표가 똑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모양이 너무 유사했다. 예, 한 사람이 한 걸로 의심할 정도로 모양이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 의원님,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란 거는 뭐 좀 비슷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자도 물론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게 칠 수도 있고 크게 칠 수도 있고 한데, 예. 명확하게 그게 칸 안에 크게 동그라미 크게 아주 제대로 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이런 거는 필적 감정을 통해서 밝혀낼 수는 있답니까? 글쎄요, 동그라미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그거는 좀 선거관리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병호 네. 의원의 당락 문제가 아니라 이 거소투표라는 건 선거 제도인데, 예. 여기서 일반 볼펜으로 그냥 동그라미를 칠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은 요 거소투표 문제는 좀 상당히 다시 검토해봐야 될 네.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선상투표도 마찬가지고 선상투표도 볼펜으로 해도 인정해주는 선관위가 해주고 있는데요.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는 지금 개표 참관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6명. 근데 지금 라인이 7개 라인입니다. 7개 라인이고 그 7개 라인마다 예. 투표함을 개함하는 부가 있고 분류부가 있고 심사집계부가 있고 위원 검열부가 4개 부서가 있어요. 예. 그러면 4,028군데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면 참관이 24명이 돼야 그 각기 개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감시가 되는데 예.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 6명으로는 다 보는 게 예. 너무 어렵다. 예, 참관인이 28명 돼야 한다. 왜냐하면 28군데에서 개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 식으로든지 그것을 제대로 참관하려면 28명이 선정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무효표 문제도 제기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이번에 무효표가 좀 많이 나왔죠. 저희 지역에서 1,400표 이상의 무효표가 나왔는데요. 예, 예. 무효표 중에서 유효로 된 것도 있고 유효로 분류한 것 중에 무효로 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적발한 것도 2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무효표 된 거를 제표로 바꾼 게 있었고요. 또 다른 후보표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무효표로 바꾼 2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역시 이제 워낙에 지금 표차가 적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12만 명 투표했는데 26표 차이 났으니까 5,000표 중에 한 표만 만약에 적발이 되면 당락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이 어떤 두 칸의 중간쯤에 친다든지 좀 애매하게 선을 벗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무효가 네네.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도 무효표를 취급하는 걸 현장에서 보고 바꾼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제표인데 그걸 무효표로 분류를 한 거를 제표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이 문 의원님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상당히 벌어졌겠죠.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 표차가 많이 난 데는 이제 그게 당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저같이 표차가 적게 나는 경우는 한번 네.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청취자들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아까 그 거소투표라는 걸 좀 처음 알았다. 볼펜으로 써도 되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문자가 좀 들어와요. 그중에 어떤 분이 네네. 혹시 그 거소투표에서 다른 의심사항 그러니까 한 당 후보에게 너무 몰표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냐라는 질문이 있네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고 하여튼 제가 거소투표에서 상당 표를 졌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그 표라는 게 어느 요양소에서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만약 어느 요양소에서 이 표가 집계된 거라는 걸 알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게 파악이 되는데 이게 사건 났기 때문에 어느 요양소에서 찍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요양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에 대한 지금 제보들도 꽤 들어옵니다. 1146님,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치매 걸린 노인들에게도 원장이 날인을 받아서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했다더군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들에게도 동등한 투표권 부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자 몇 분의 문자가 좀 들어옵니다.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나저나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과거에 이렇게 재검표했을 때 표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깨끗하게 보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차가 더 날 수도 있고 더 좁힐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이제 개표해봐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것은 불복한다기보다도요. 이 검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 관리에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또 우리가 선거 관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해서 만약에 표차가 줄든 늘든 간에 줄어도 문제고 늘어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정확하게 돼야지 만약에 제표가 더 준다고 그러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건 선거 관리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좀 엄격한 선거 관리가 돼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26표 차이인데 그게 설사 줄더라도 검표를 했을 때 재검표했을 때 줄더라도 그것도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게 참 너무 아슬아슬한 선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 야권 연대를 국민의당이 받아들였으면 단일화를 받아들였으면 이기는 선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아쉬움은 안 드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더 오히려 문제가 된 건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미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나 보수 단일 후보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선관위의
그 질의현실 담당하는 직원이 예. 그 사실도 모르고 답변을 했는지, 모르고 답변했다면 정말 그 선관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했었잖아요. 단일화도 안 됐습니다. 정의당 후보 자체가 없었어요. 단일화도 아니에요, 사실은. 혼자가 한 거죠. 예. 이 후보 이쪽에서 단일화된 건 없었나요? 그럼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까? 예. 아하. 근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두 당만 단일화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야권 단일 후보라는 용어를 쓰도록 허용을 했어요, 선관위에서. 예. 우리 국민의당이 분명히 제2야당이고 원내교섭단체인데 저희가 단일화에 같이 참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 전체 단일 후보처럼 그렇게 야권 단일 후보 표시를 쓰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근데 그것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 2014년도에 이미 그것은 법원이 위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 문제도 있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질의에 대해서 선관위 직원으로서는 그걸 야권 단위로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답변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그전에는 난 판결도 모르는 상태로 사실로 허용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단히 잘못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3월 25일 날 결정을 해서 허용해주고 4월 2일자에 가서 그것이 다시 번복이 됐어요.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번복이 했는데 10일간을 열흘간을 준비한 시기에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고 다닌 겁니다. 그 문제도 문제 제기를 꼭 하고 싶다. 모든 그 선거의 주요 전략으로 야권 단일 후보라는 걸 활용을 했죠. 그 야권표가 야권 지지자들이 굉장히 혼선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문 의원님, 지금 4.13 선거 후에 첫 재검표 사례였는데, 문 의원의 당락을 떠나서, 개인 문제를 떠나서, 이번 선거를 잘못된 점은 없는지, 문제 제기에 대해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